안녕하세요. 2020년 유튜브를 보고 시작해 애드센스로 5년 만에 순수익 20억을 달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25년부터 개정되는 거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꼭 중간쯤에 놓치면 안 되는 그 끝까지 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좀 변경된 게 많아서 제가 좀 잘 정리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아끼면서 많이 벌 수 있는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입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세금 부분도 알고 가면 좋아요. 이게 나는 지금 얼마 안 버니까 이걸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많이 벌릴 때가 있거든요. 저처럼. 근데 그때 이런 걸 대비 안 해두면은 정말 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크게는 진짜 몇십억까지 날릴 수 있으니까 뭐 아시더라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구글 블로그 스팟, 뭐 유튜브 등 이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나 블로거들은 세금 신고와 사업자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아요. 이거를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걸 미리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나중에 돈을 아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걸 좀 몰라서 후회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뭐 소득 보면 아시겠지만 1억을 벌면 거의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10억을 벌면요. 거의 5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알면은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5억을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유용한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좀 어렵지만 주변 세무사분들한테 물어봐서 최대한 좀 쉽게 준비해 봤거든요. 먼저 이제 구글 애드센스 뭐 블로그나 뭐 다 똑같아요. 이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에서 달러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 보통 사업 소득이랑 기타 소득으로 나눕니다. 이게 정기적인 수익이 들어온다면은 사업자 등록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왜 좋냐? 이런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인터넷 요금, 장비 구입 같은 것들로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한 달에 3,000달러 벌었는데 다음 달부터 뭐 100달러씩 벌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8.8% 만 내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고 연간 수익이 만약에 2,400만 원 이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업이나 이런 게 들킬까봐 뭐 공무원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뭐 계정을 여러 개 하셔가지고 뭐 와이프 계좌로 받든 가족들 계좌로 받아서 이 2,400만 원을 안 넘기는 뭐 전략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빼는 방법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유리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왜냐면은 애드센스 같은 외화 수익이잖아요. 저희 달러를 받잖아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영세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부가세를 안 내는 게 엄청 큽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인데 간이 과세자로 하셔도 되고 수익이 늘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게 또 어떤 코드로 등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나라에서 원래 올해가 끝이었는데 27년까지 하는 청년 창업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 사업자 등록 코드를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이 두 가지로 가장 많이 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나 광고 대행업. 이 광고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이걸로 등록을 하셔라 라고 추천드려요. 근데 이 각기 버는 상황이 다르기에 이거는 세무사랑 상담을 해보고 가장 나에게 맞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세금을 절세해주는 대신 이게 또 엄청 깐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뭐 적게 버는데 뭐 이걸 굳이 등록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연간 수익이 300만 원 초과하면은 귀찮더라도 꼭 이 세무사랑 상담을 해서 돈을 내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숨길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나중에 또 이게 돈 벌다가 안 벌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안 벌릴 때 돈을 내라고 하면은 또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세금 같은 경우에는 잘 해결하고 가자라는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2,400만 원을 초과하면은 더 이상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고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단순 경비율도 적용되지 않으면서 실제 비용으로 지출을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디지털 노마드 하면서 사는 것들이 뭐가 있죠? 뭐 컴퓨터, 노트북, 뭐 책상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걸 내가 뭐 부모님을 사드릴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 이런 것도 다 경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는 것들도 모아둔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증빙을 이게 개인으로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해도 좀 시간을 쓰면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세무사랑 꼭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는 이거를 좀 신경을 안 써서 굉장히 많이 내게 됐는데요. 사실 건강보험료도 이게 뭐 낮추긴 어렵지만 이것도 세무사랑 절세 방안을 합법적인 절세 방안들이 있어요. 제가 세무사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비용 처리를 꼼꼼하게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쓰는 것들, 뭐 직원이랑 밥 먹는 게 이게 비즈니스 미팅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그냥 보면 친구들이랑 밥 먹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설계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약간 진짜 세금적인 거는 꼭 이게 그냥 내가 뭐 소개해준 사람, 이런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꼭 세무사는 최소 3명 이상 만나보고 나의 비즈니스 구조, 내 수익 구조, 그리고 잘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비교하고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제가 많이 낼 때는 한 달에 2,400만 원, 지금은 뭐 직원들 것까지 해서 뭐 800만 원 정도 내는데 이게 정말 부담입니다. 이게 물론 세금도 부담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는 세금 낼 통장을 따로 빼놔요. 제가 많이 벌었어도 혹시나 세금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제가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안 쓰고 그런 세금 통장을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센스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가 있죠.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때 신고를 안 하면은 이 납부해야 될 원래 세금의 20%를 더 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몰랐어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시죠? 이거 저 몰라서 신청 못했어요. 이런 거 안 봐줍니다. 수익이 적더라도 이거 신고는 필수예요. 네, 세무조사까지 갈 일은 솔직히 거의 없어요. 비용이 적으면. 대신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꼭 지금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세금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조금 이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사기적인 혜택이죠. 이걸 몰라서 정말 몇억, 몇십억 손해보는 대표님들 많았어요. 근데 이게 2025년부터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데만 좀 오래 걸렸어요. 다시 이 녹화도 되게 오래 번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조금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일단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부가 사업 초기에 청년 창업자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세액 감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만 15세에서 34세 미만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면은 36세 이하까지 창업한 경우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특히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 외에 창업한 청년은 최대 10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사기냐면은 10억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아예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안 내지만 원래 10억을 벌면 거의 4억에서 5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100%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2024년 말까지 유지되고 2027년까지 이제 좀 더 연장되는데 여기서 2025년부터는 혜택이 일부 축소된다는 점이 핵심인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일단 수도권 밖에서 이제 서울 이런 데 밖에서 창업하면 이거 제가 에디센스 팜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런 데서 창업, 전 안산에서 했으니까 창업 감면을 받은 거죠. 이걸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원래 100% 세액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요. 25년부터는 75%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천 송도나 용인에서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은 24년 안에 사업자 등록을 내야만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여전히 100%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감면 한도가 없었지만 25년부터는 연간 5억으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5억 원까지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 이상은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신성장 서비스업은 우대가 종료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있어서 좀 좋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을 더 뽑으라는 거죠. 사람을 더 뽑으면은 이제 100% 감면으로 상향됩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블로거나 보통 유튜버 분들이 제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인천 송도, 뭐 안산에서 24년 안에 창업을 하면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25년에 창업을 하면은 75%로 축소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만약 1억을 벌었다고 치면은 세금은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걸 다 안 낼 수 있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24년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물론 뭐 강원도, 뭐 충청도 이런 데는 100% 반면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근처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훨씬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최저 한세 제도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감면 혜택을 아무리 받아도 최소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세금을 1억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아무리 감면 받아도 최저 한세인 35%, 즉 3,500만 원은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면율이 줄어들면서 혜택이 더욱 축소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올해 하시고 뭐 내년에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올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만약에 창업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뭐 사업자 등록 할 필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미리 등록해두고 최대 5년 동안 감면 혜택을 유예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만 해두고 매출이 없으면은 실질적인 감면 시장을 5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시기를 고민 중이라면 올해 안에 미리 등록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안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올해 만약에 이런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많이 벌진 모르지만 많이 벌게 되면 엄청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역을 아는 것만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예시로 군포에서 이 사업하시는 시흥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전 안산 한 10분 20분 차인데도 만약에 제가 10억을 벌었다고 치면은 저는 아예 안 내도 될 수도 있고, 여기 시흥에서 창업한 사람은 5억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50%밖에 감면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25%, 50%가 나중에 되면 엄청 큽니다. 이게 1억만 벌어도 몇백만 원 차이인데 얼마나 좀 아깝습니까? 이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그래서 이런 조건을 또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연령 조건. 이 연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자녀나 이런 주변 지인, 가족들 분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감면 대상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뭐 유흥업 이런 거는 제외되지만, 저희가 하는 정보통신업, 뭐 유튜버들이 그래서 송도에 많은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 제작업은 대부분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면 대상 업종을 맞게 코드를 이 두 가지로, 이 940306이나 74300이 이 두 가지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애 첫 창업 여부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하다가 다시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씨가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하는데 또 이제 이걸 못 받았어요, 혜택을. 그래서 또 사업자를 내서 받으려고 하면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엄청 사기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꼭 이 지역에 맞춰서 저는 창업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절세 방안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지원금 같은 게 저희가 다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저도 돈이 없어서 이 부업을 시작한 건데, 그때 이런 정부에서 주는 이런 혜택이나 조건들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 회사가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금들을 활용했는데요. 이게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런 것들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 지원금도 많고요. 여러 가지 뭐 지원금이 많은데, 보통 매년 1월에서 3월까지가 굉장히,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저 기업마당 눈팅해서 내 지역 살펴보면 돼요. 내 지역에 무슨 정책이 있는가. 네, 여기 공고 보면은 여기 지역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최대한 내가 지원금들을 받으면서 그때는 100만 원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있어도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도, 이게 사업자 등록 수령이 있어야 이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확인해서 좀 성장시키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세액 감면도 모르시는 분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아냐 모르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내가 성장하다 보면 세무사나 주변에서 말해주지만 제가 첫 세무사를 잘 못 만나서 모를 뻔했어요. 두 번째 세무사를 잘 만나서 이것들을 잘 여러 가지 준비 중인데요. 뭐 이거 말고도 뭐 고용증대 세액 감면, 이 세액도 매년 나오고 매년 정책들이 바뀌기 때문에 좋은 세무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줄이기 위해서 비용 처리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을 아끼는 것도 굉장히 내가 자본을 쌓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들을 최대한 아끼시고, 나갔다면은 비용 처리 꼼꼼히 하셔서 합법적인 절세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비, 뭐 컨텐츠 제작비, 장비 구입 비용 등의 이런 것들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뭐 컨텐츠 제작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인건비를 쓰는 건 당연히 이런 게 청구가 되지만,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어떤 식당을 가서 비용을 쓸 수도 있잖아요. 광고를 찍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되며, 어길 때는 이게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가산세가 은근 큽니다. 내가 만약에 8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만 돼도 8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게 좋고요. 이런 혜택,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이 지금이 말도 안 되는 혜택이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혜택이 여기 가시면은 뭐 혜택, 이런 세금적인 혜택 말고 지원금도 많으니까 꼭 이런 걸 활용하셔서 빌드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거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 물론 내가 지금 적게 버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 많이 벌게 될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는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냥 세무사랑 상담만 조금 뭐 하루 정도, 뭐 몇 시간 정도만 시간 내셔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초반에 초기에 내가 만약에 월에 뭐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다, 200만 원 이상 난다 하시는 분들은 꼭 그때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월 100만 원 이하인데는 벌써 뭐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슬슬 내가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때부터는 꼭 이런 것들을 관리를 꼼꼼히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이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에 가면은 여기서 입찰을 할 수 있어요. 제 상황에 대해서 쓰면은 이런 것들을 싸게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이런데도 근데 10,000원, 20,000원 드는데,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도 좀 저는 이제 알아요. 저도 이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10,000원, 20,000원도 저는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공짜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지식인에 물어보고 막 했었는데, 이제 이런 세무적인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저희 세무사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이제 본인이 아시는 분이 이런 오피스를 운영하고 이런 세무랑 법인 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소개해 줬을 경우에 뭐 혜택을 주신다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것도 혜택으로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뭐 이걸로 계약한다고 제가 받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이런 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들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검색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내 지역이 아니다 하면은 보통 이런 게 또 비상주 사무실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상주 사무실도 있고 비상주 사무실도 있어서, 만약에 공유 오피스를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여기에 마인 오피스 치셔서 이런 데 한번 가보셔서 괜찮은지 보고 비교해 보시고, 괜찮으면은 좀 할인 받아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혜택들을 제가 받아봤더니, 비과밀 억제권에 사업자 등록할 경우에 세금 감면 혜택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거, 뭐 우편물 이런 걸 받아야 된다, 내가 뭐 애드센스 이런 거 사업자 등록을 해서 받아야 돼, 그런 것도 그냥 비상주로 가능해서 뭐 우편물이란 택배 관리에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리고 계약된 사무실 외에도 모든 지점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무팀이랑 세무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뭐 간단한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상담은 그냥 해주신대요, 무료로. 네, 그냥 여기 등록만 하고 저 이런 세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상담이 가능할까요? 하면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소득 관련 증명서 발급, 이게 진짜 저는 이거 진작 알았으면 제가 여기 했을 텐데, 옛날에 막 저 4대 보험 등록이랑 이런 거 직접 했거든요. 근데 엄청 이게 은근 귀찮아요. 제가 이거 나쁘지 않았어요. 전 이런 거 하면서 또 글로 써서 좋았지만, 이런 걸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 대출 컨설팅, 이런 컨설팅도 뭐 원하시면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거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비슷한 수준에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요. 6개월 진행할 시에 12만원 하고 7개월 정도 해주신다 해요.
보통 1년을 많이 하시는데 1년을 하는데 1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개월 동안 한 14만 원 정도의 이용 가능하니까 월에 11,000원 정도의 이 비상주 사무실을 만약에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금액에 가능하다고 해요. 제 교육생 분들 중에서도 이제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세무사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근데 전 항상 말씀드려요. 이 제가 아는 세무사가 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그냥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셔라. 그래서 뭐 근데 제가 이런 걸 가져와 봤다. 그래서 여기에 상담하셔서 알파남이나 뭐 애드센스팜 소개로 하면은 혜택을 적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이런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해봐야지 아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이게 애드센스 팀만 아니라 돈을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새는 돈을 막는 게 내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뭐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